정윤용입니다. 스폰서 사장님은 김건희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타 그룹에서 강의를 처음 하는 게, 강의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하고, 어쨌든 부산 최고의 위닝 그룹의 홈팀에서 이렇게 초대를, 첫 강의를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과 함께 해서 너무 큰 영광이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40분, 50분 가량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마이 뉴스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잠시 제 마이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의 사진, 이게 이제 제 고등학교 사진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고, 이 사진을 끝으로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한 6개월 정도를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오니 좀 많은 빚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무조건 돈을 벌어서 제가 가장으로서 엄마와 그리고 이제 대학을 입학해야 될 동생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의 동대문에서 이렇게 의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연히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용아, 어, 거기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노? 여기 한번 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일을 할 거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을 저는 그냥 갔습니다. 정말 10만 원 들고 제가 서울을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살 집도 없어요. 친구 집에 얹혀서 반지하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동대문이고 지금은 저렇게 많이 변화가 됐지만 제가 있었을 땐 저런 네온사인도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지게로 이제 각 이렇게 이제 매장마다 이렇게 택배가 오면 제가 그걸 실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한 봉지에 1,000원씩 이렇게 돈을 받았던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었어요. 그래서 벌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에 빚도 좀 갖게 됐고 또 좋은 기회에 또 다른 매장에 이제 또 제가 도매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가면서 20대에는 저렇게 동대문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겨울에는 20대 때 저렇게 스키를 타러 다니고 여름에는 바닷가에 나와서 선탠하고 친구들과 여름에 저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롭게 20대를 보냈고 근데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뭐지 인터넷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서 이거는 이 동대문 시장을 무너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짧은 이 생각이. 그래서 사업체를 다 정리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어르신들이나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의식주 사업을 하게 되면 평생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업을 했으니까 이제 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식점에 일을 배웁니다. 고깃집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배우고 고깃집을 차리고 20대 때 모아둔 돈으로 해운대에 조그만 원룸을 한 2개 정도 사서 임대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 사진이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가게입니다. 저 가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공기라는 식당을 하게 됩니다. 달맞이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하고 싶은 가정식 한정식을 했어요. 가정식 백반이죠. 근데 조금 퀄리티 있게 제가 이제 음식을 제가 직접 만들었고 저희 와이프와 함께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음식을 잘해서 이제 레시피를 받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영업 진짜 프리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저 아들의 모습이 한 4살 정도 되나? 5살 정도 되는 때인데요. 저는 사실 저희 아들 때문에 가게를 일요일마다 쉬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일요일 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다들 아시겠지만 일요일 날 외출도 많이 하시고 외식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와이프와 가족을 위해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데 참 희한한 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요일 스케줄이 어떻게든 일어나서요. 큰 대형마트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이제 재료들을 사야 되니까 그 코스트코를 가요. 아니면 이제 이마트를 간다든지 가서 그 코스트코 일요일 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차도 엄청나게 많죠. 주차하는데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장 보고 이리저리 하면 오전은 날려요. 그러면 오전 날리고 이제 와서 그 사이에 아들이 점심 먹고 넘어온 사이에 저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자고 있으면 저는 아들이 깰까봐 시장 봐왔던 것들을 몰래 몰래 조심조심 가게에다 올려놓고 또 다음 주에 할 거 뭐 육수나 뭐 이런 것들 식재료들 또 정리합니다. 그럼 보통 하루 일과가 일요일 하루 일과가 4시에 맞춰요. 4시에 맞춰가지고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4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다 같이 밖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거 그거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저기 제 가게 앞에 보면 중간 사진에 보면 이제 앞에 저기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저거 하나 때문에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저기 중앙분리대가 저렇게 생깁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저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저렇게 하라고 이제 무조건 하라고 내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저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저기 있던 250가구의 사람들이 저희 가구로 유입이 될 줄 알았어요.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저 봉 하나 때문에 한 명도 안 오세요. 놀랬습니다. 아,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중앙분리대에 세워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저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저렇게 보면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게 앞에. 저것도 정부에서 이제 위성으로 실측을 다 하게 됩니다. 땅 실측을. 근데 우리 가게 주인 땅과 나라 땅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실측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위성으로 실측을 하면서 나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 땅이 나라 땅이 섞여 있던 거예요.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요. 인도를. 근데 그 인도를 만들면서 한 달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해에 저 때가 18년이었어요. 18년 해에 장마가 빨리 옵니다. 5월 달에 장마가 오기 시작하는데 공사가 거의 한 3분의 2를 다 하고 났을 때 장마가 왔죠. 그러니까 그 공사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장사도 못했고 6월 달에 장마 한 달, 7월 달에 땅이 마를 동안 한 달, 8월 달에 공사가 끝났어요. 4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매일같이 공을 치고 한 팀, 두 팀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유통의 변화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저희 보시면 2018년 9월 6일에 신문에 납니다. 비비고에서 이제 저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봤지만 제 메뉴가 뭐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가정식 백반이었죠. 근데 저기 비비고에서 2 플러스 1 해가지고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차도 된장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서 먹어봤어요. 먹을만 한 거예요, 사실. 진짜 먹을만 했어요. 딱 1인분인데. 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거 큰일이다.
사람들은 분명히 배달을 시켜 먹을 것 같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것을 사서 먹으면 나는 경쟁력에 딸리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연매출 1,000억을 브랜드로 상장을 할 것이라는데 저는 연매출 1억도 될까 말까인데 상대가 될까요? 안 되죠. 저기에 마케팅이 완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고 이게 정말 힘들다. 근데 저는 29살 때 그 유통의 변화를 느꼈잖아요, 한번. 그래서 이거를 이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업을 찾게 됐어요. 어떠한 직업을 찾게 됐냐면 4개월 동안 제가 공을 쳤잖아요. 그게 8, 9월 달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는 2019년 그 다음에 1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4개월 동안 월세도 못 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게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 와이프도 힘들게 지금 돈을 벌어고 있고 저도 생활비를 못 주고 있고 우리 애는 크고 있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음식점 가서 주방 일을 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12시간, 10시간씩 서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끝에 직업을 찾으러 서점을 가게 됩니다. 서점을 가서 저 책을 이제 읽게 됩니다. 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뭐냐면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안에서 딱 보다가 미래의 직업이라서 네트워크 마케터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 뉴스킨 이 생각 못했어요. 단순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휴대폰으로 뭘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 싶었어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내가 좀 잘 만지니까 하면 되겠지 싶어서 지금란에 가서 저 책을 읽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180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앉은 자리에서 한 2시간 안에 저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집에 오면서 뉴스킨에 대해서, 아메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저게 진짜 실화라면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난 해보고 싶은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들어오면서 인스타에 DM에다가 이렇게 남깁니다. 인스타에다가 이제 내일부터 영업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분 지금 활짝 웃고 계시는 분 있죠. 옆에 계신 분 김건희 사장님께서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했던 가게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모시고 갈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 밥을 이제 어디 가서 먹을까요?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피드를 이제 갔는데, 예전에도 피드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많이 훑어봤어요. 근데 맨 끝에 가면 가서 뉴스킨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뉴스킨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스타에. 근데 예전에는 뉴스킨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맨 끝에 블루다이몬드 핀 인증식 사진을 제가 보게 됩니다. 뉴스킨 하시네? 그래서 바로 DM을 보내요. 보시면 지금 11시죠. 11시에 제가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김건희 사장님께서 그날 출장을 갔다 오시고 늦게 퇴근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죠. 다른 게 아니라 뉴스킨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다입니다. 이랬어요. 그냥 다 알고 싶었어요. 뉴스킨에 대해서. 그래서 뉴스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처음 그 다음날 바로 김건희 사장님과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장님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추천하는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천하는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시스템에 참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 체인지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저 네 가지의 문항들이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건사한테 그랬어요. 저 시키는 대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저는 저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팅의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 책을 처음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런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스폰사님께서 주시는 책이었기 때문에 저 책을 저는 정말 태어나서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부끄럽게도. 하지만 저 책을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정말 이틀 만에 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이구나.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한 책을 읽으라 해서 읽었죠. 그래서 추천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다 참석하래요. 그래서 시스템도 다 참석했습니다. 스폰서님이 가자라면 갔고 아침에 나오라면 나왔고 그렇게 강의를 듣고 했어요. 근데 네 번째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제가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2019년 1월에 가게를 그만두고 2019년도에 이런 열심히 이제 제가 사업을 알아보던 중에 이런 이제 압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거 몰라요. 처음 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없는 아침에 정말 그날 제가 아직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영화 같은 한 장면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어요. 유준이가 그날 방학이었어요. 유준이랑 저랑 거실에 있고 저는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책을 읽고 있었죠. 그날 강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톡적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 그 유준이 보고 조용히 조용히 텔레비전 볼륨도 낮추고 조용히 유준아 좀 조용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막 밖에서 한 여러 명이서 막 문을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뭐냐면 문을 안 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대요. 안에 있는 거 다 합니다. 빨리 문을 여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문을 열었어요. 그때 한 5명의 사람들이 부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저 빨간 딱지를 막 붙여요. 정말 저는 그냥 식탁에 그냥 멍하니 있고요. 우리 유준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나는. 정말 저는 진짜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생생하고 우리 유준에게 제가 못할 짓을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부끄럽고 너무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사람에게 편지 한 통 남기고 저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냐면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산소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제가 한 3박 4일을 저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그냥 물 한 통 사가지고 진짜 나쁜 생각을 하려고 갔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인지. 근데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유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그냥 집으로 옵니다. 그냥 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유준이가 11시였는데 두 팔을 벌리고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우리 유준이가 그냥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아빠 어서 와 보고 싶어서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미안해 유준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제는 앞으로 어디 안 갈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돈이 없었잖아요. 제가 사실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뉴스킨 좀 매니아였어요. 완전 매니아는 아니고 매니아인데 우연찮게 저 뉴미스파를 맨 처음 나서 프로모션 때 샀던 거예요. 근데 저걸 내한테 들키기 싫어서 꽁꽁 숨겨놓고 썼던 거예요. 왜냐면 돈도 없는데 내가 샀다고 내가 한 소리 할까봐. 그래가지고 집에 룸스파가 있고 갈바닉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저 클렌저를 하나 삽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얼굴에 진짜 룸미스파를 다 그 이분이 다 도죠. 그러면 그 클렌저 남아있는데도 또 이분을 또 돌려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러 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사장님 얼굴이 왜 이래 하니까 저는 그냥 한거 없고 루미스폰만 썼는데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루미스폰 한번 써보겠다, 체험받아 보겠다, 구매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대문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변화가 생기니까 사람들에게 유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계속 명단을 늘렸고 인스타에 뉴밍아웃을 했고 코드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뉴밍아웃 제가 원래 가게에 있던 인스타 뉴밍아웃을 하고 그분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20년, 10년 동안 자영업을 해놓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게에 오로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뉴밍아웃을 했고 거기에서 제 1대 파트너 사장님도 거기서 만났고 지금의 소비자분들의 반 정도가 1대 다 저렇게 저희 가게 손님이셨어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제 가게 손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무조건 코이드를 하러 다닙니다. 아무 상가나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뉴스킨 작가 정인호입니다. 체험 한번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잡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시스템은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 계속 나왔고 스폰서님도 제가 해야 했을 때 사장님 시스템 나오셔야 돼요. 사장님 나오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계속 땡겨주셨고 저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갔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폰서님과 매일같이 카운슬링 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 꼭 하라는 것은 꼭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했고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카운슬링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첫 사업 초에는 그렇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고 내가 뭐 해야 되나 멍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고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제가 많이 들었을 때는 한 4번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다른 분 강의 듣고 다른 분 강의 듣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간신히 유지했어요. 3,000포인트. 사업자 유지를 간신히 했고 어쩔 때는 안 되는 날도 있었고 그거보다 좀 느는 날도 있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주위에 뉴스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말을 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했고 1년 동안 하면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1월 챌린지에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서 내가 만지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12월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옆에 보면 이제 TR 저 카탈로그죠. 저게 하나에 1,500원 합니다, 사장님들. 그때는 강의장 제가 출근을 하면 애프터라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저 카탈로그를 딱 하나 사는 거예요. 딱 하나 사가지고 오늘은 분명 이 한 권을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찾으러 다닙니다. 저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누구에게 전달할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한 권, 돈은 좀 있으면 2권 사고 한 권, 2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만지부를 하게 됩니다. 만지부를 하게 되고 만지부를 하니까 대충 아시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월 500이라는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이게 되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달할 때. 제가 이때가 저에게 이 사업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겼고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DR이든 루미스파든 갈바닉이든 뭐든 간에 그냥 무조건 사업도 그러면서 계속 생겼고 그러는 동안 제가 이제 2020년 목표를 세웁니다. EBP를 가서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전략을 짜고
전략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BP가 됐고 SBP가 됐고 저렇게 EBP가 성공을 했고요. 하와이 석세스 트립도 저희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0년을 제가 보냈고 2021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목표를 세웠습니다. 핀업을 해야 되고 감 석세스 트립에 도전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에 제가 목표를 외칩니다. SBA를 꼭 갈 것이다. 1만 2만 라인을 만들어서 저는 꼭 갈 것이다. 8월에 SBA 완성을 해서 12월에 EBA를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물론 BA가 되어 있지만 5월에 BA를 했어요. 그래서 SBA를 제가 못했겠어 제가 8월에 SBA를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준비를 했냐면요.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사장님께 제 목표를 외쳤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외쳤습니다. 4월달 저 TR 챌린지 하기 전에 4월 TR 국궁 챌린지에 제가 외쳤고 스폰서님과 외쳤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협업을 했어요. 제가 목표를 외쳤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지구 끝까지 도우러 갈게요. 불러주세요.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러주세요. 갈게요. 사장님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갈 수 있어요. 밤늦게라도 갈 테니까 무조건 불러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파트너 사장님과 계속 협업을 하고 계속 뭔가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 59분까지 했고 그 마지막 날 제가 BA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목표를 외쳤어요. 그 전 3월 달부터 5월 나는 BA, SBA, BA, SBA, BA, SBA 간다. 마음속으로 눈 뜨면 하고 자기 전에 하고 눈 뜨면 하고 자기 전에 그걸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에 BA를 달성을 했습니다. BA를 달성을 하고 나니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유준이가 호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호텔 수영장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 예약을 캔슬했어요. 비가 온대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빠가 오늘 그냥 예약하고 우리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도 되지. 가자. 그래서 평일날 마감을 다 하고 저희 집사람과 아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서 이렇게 하루 정말 우리 아들 하루 종일 수영하고 우리 집사람 하루 종일 책 읽고 저는 아들과 수영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갔고 평일 우리 와이프의 또 하자는 대로 제가 했고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이걸 내가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해냈구나 라는 또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뉴스킨 하는 이유를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뉴스킨 했을까? 왜 뉴스킨을 잘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자유를 갖고 싶었고 돈의 자유를 갖고 싶었고 가족의 행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족이 없으면 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내가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다 갖고 싶어서 뉴스킨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목표를 항상 외쳤던 것 같아요. 항상 크게 잡았어요. 어쨌든 저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고 어쨌든 저는 피해가 될 것이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잡았습니다. 크게 잡고 그 꿈을 설레게 잡았어요. 내가 피해가 되면 어떨까? 내가 피해 석세스 트릭 하면 어떨까? 내가 내 하회 그룹이 막 엄청 많고 내가 100만 계속 꿈을 꿨습니다. 오늘 이 강의하는 것도 꿈을 꿨습니다. 내가 SBA가 되면 강의가 하면 강의 준비 잘할 수 있을까? 강의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더라도 제가 꿨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유준이가 호텔 가는 꿈도 꿨고 우리 집사람과 여행 가는 꿈도 꿨고 올해 하와이 가는 것도 꿈을 꿨고 여러 가지 꿈을 꿨고 항상 설레게 그리고 항상 상상했어요. 그리고 매일 생각을 하고 외쳤어요. 물론 크게 외치진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외쳤던 것 같아요. 올해는 꼭 EBA 갈 것이다. 올해는 꼭 유준이가
원하는 걸 해줄 것이다. 꼭 우리 와이프 박현 사장이 원하는 걸 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매일 생각하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알아봤잖아요. 내가 뉴스키는 하라고 누가 뜸인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우물쭈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야, 정인영 뭐해? 병신같이 지금 뭐하고 있어 너? 한 명이라도 가서 빨리 찾아. 한 명이라도 가서 이 사업을 전달해. 한 명이라도 가서 대문해. 한 명이라도 가서 빨리 AR로 한 명이라도 더 넣어봐. 신규 사업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고 외쳤고 행동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결단이 없으니까 제가 사업 초 1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동을 하는데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나오고 행동으로 안 옮겨지죠.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꿈꾸는 다락방 다들 아시죠? 예,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생생한 꿈이 이루어진대요. 생생한 꿈을 꾸고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꿈을 항상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 내일의 우리의 모습, 또 다음 주에 우리의 모습, 또 다다음 주 2022년의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44살이거든요. 42살 동안 꿈이란 걸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은 이렇습니다, 사장님들. 이 드림보드도 참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막 물욕이 있고 막 좋은 차, 좋은 시계 막 그런 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꿈은 뭐냐면 저기에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되면 저 서클로버가 되고 PA가 되고 티멜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저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항상 집에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좋은 얘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저만의 또 저 2019년 우리 위인 최숙기 신영대사님께서 저렇게 하셨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아, 나도 저기에 정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지. 내가 뉴스킨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 제 드림보드 저기 꼭 있고요. 그리고 어, 장모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렇게 크루즈 여행을 한 달, 두 달, 뭐 원하신다면 뭐 몇 달을 저렇게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 것도 제 꿈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좋은 일들, 말라에 가서 저런 일도 하지만 저는 사실 저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을 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도움을 받은 분이 계세요. 어, 정말 큰 리더시고 사업가시고 하신데 지금은 연세가 되게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어느 지역의 자기의 고향에 장애인 단체에 지금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내가 큰 돈을 번다면 내가 노후에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뒤를 내가 한 달에 얼마라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하니까 그 꿈을 잊어버렸었죠. 하지만 제가 뉴스킨 하면서 그 꿈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아, 내가 저분의 뒤를 이어야 되겠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힘든 사람에게 도와야 되겠다. 왜?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 받았었잖아요. 그분에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노후에 저렇게 바닷가에 태닝을 하면서 책도 읽고 저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 나무는 뭐냐면 저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큰 나무. 그냥 제가 저런 큰 나무가 되어서 힘들고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와서 그냥 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사진을 넣었습니다. 제 목표를 제가 한 번도 안 공개하는데 부끄럽네요.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SBA 간다 간다 파이팅! 도와주세요 사장님들. 네, 외쳤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계속 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칠 것이고 저는 이렇게 꿈을 향해 외칠 겁니다. 저의 일상이에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면서 평일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아니고 평일날 아들이 영화 보고 싶다면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을 하러 가고 싶다면 산책을 하고 저렇게 평일날 커피숍에 앉아서 덩그러니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요. 아들이 해전초밥을 좋아해요. 물론 많이 자주 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가서 같이 먹고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태닝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에 바닷가 나가서. 저것도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인 이번에 플로깅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과 함께 저 플로깅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저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목표란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공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성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외치고 꿈을 꾸고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와 꿈을 나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다면 난 절대로 이 일에 인생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는 강해진다. 최종화 사장님께서 강의의 마지막 이거를 문구를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설렜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이거지. 내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11시 59분 그날 마지막까지 이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BA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최숙기 사장님께서 저희 그룹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사장님들 사명은 다 외우고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김건희 사장님 빼고. 그래서 제가 사명을 그때 진지하게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에.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를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고 에이지락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의의 힘이 될 수 있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 사명을. 근데 최숙기 사장님께서 이 사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구나. 여기 안에 내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일이 여기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이 사명문을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사장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변화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나 원해라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스폰서 사장님의 말 한마디, 스폰서 사장님의 눈빛, 스폰서 사장님의 행동을 정말 하나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문자를 보고
어떠한 분이 문자가 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문자를 보냈을까?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답을 보내기 시작을 했죠. 변화하기 시작했죠. 왜? 정말 간절했거든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것이지만 정말 간절했었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해야지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스폰서 사장님들을 따라가고 배우고 한다면 분명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그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는 끝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모두 2022년 감에서 다 같이 만나서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